영희 씨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이제 다른 영희 씨예요. 영희 씨가 남자친구의 가격한 행동과 폭력에도 이제 관계를 못 놓겠다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영희 씨의 남자친구 철수 씨에게 큰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그 철수 씨가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알고 있고, 그리고 이분이 아예 안 바뀐 것도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한가 봐요. 그래서 헤어질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스럽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두 분이 이제 부딪히는 이유가 영희 씨가 철수 씨한테 서운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너 왜 맨날 내 탓만 하냐, 넌 나를 자꾸 나쁜 남자로 만든다 하면서 화를 내고, 철수 씨는 그럼 영희 씨도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도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부딪히는 게 세지나 봐요. 그래서 철수 씨는 또 폭력적으로 변하고. 그래요. 뭐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어려운 건 뭘까?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어려운 관계를 헤어지지 않고 있을까? 그걸 계속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영희 씨가 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한데 네. 이 사람의 뭐 가족 관계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영희 씨가 어린 시절에 이제 온 가족이 이민을 갔대요. 근데 그 한인사회라고 하죠. 한인사회에서 이제 영희 씨 아버지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. 사람들한테 되게 존경도 받고.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 되게 다른 사람이었어요. 영희 씨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하고, 이제 집안 분위기가 다 영희 씨 아버지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기복이 심하셨군요. 네. 영희 씨 어머니도 좀 두 사람 관계에서 조율하지는 못하시고 항상 아버지 기분에 맞추시고, 그리고 뭐 영희 씨가 어느 날은 되게 쉬고 싶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당신이 애를 저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애가 저렇게 침대에만 있지 않냐. 그래서 싸움이 영희 씨로 인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집에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. 그때 영희 씨가 용기를 내서 자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너희 아버지 그럴 사람 아니라고, 어떻게 너네 아버지 그래?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. 너무 놀랄 것 같아요. 우리는 보통 내 부모를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속상할 때 내 부모를 남한테 말을 하잖아. 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나 이런 게 싫다. 근데 그렇게 말해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말을 하는데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, 사람들이. 그래서 네가 틀렸어. 그분들은 그럴 사람 아니야. 그러면 진짜 입을 다물게 될 것 같고, 그리고 계속 밖에서 보여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실제 자기를 대하는 아버지 어머니 모습 사이에 너무 갭이 커서 굉장히 혼란했을 것 같아. 그러게요. 내가 안전한 곳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, 남들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안 좋은 사람인지, 나는 안정적인 애정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지, 너무 자기 혐오에 시달릴 것 같은데, 난 사랑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. 점점 애정을 좀 갈구해봤는데 그래도 애정을 안 주신 거예요? 아버지가 어떤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 봐요.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배워보려고 엄청 애써서 노력했는데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. 그래도 상대를 안 해주신 거야? 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어린 시절이 좀 영희 씨의 지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했어요. 딱 봐도 늘 나는 좋은 사람인 척 해야 되고, 밖에 나가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자식이니까. 근데 속은 아무리 힘들어도 징징거리거나 꺼내 보이거나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컸잖아요. 이 사람이 누구한테든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을까? 의심이 드는데 나는 좀. 근데 철수 씨한테는 화를 엄청 냈다고 했거든요. 왜냐면 철수 씨도 감정 조절 안 돼서 막 화를 낼 때 자기가 서운한 감정도 이야기하고 나 이런 것 때문에 화나 이렇게 해서 싸움이 더 크게 번지기도 하고. 처음으로 내 감정을 이야기한 사람이 철수 씨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랬어요. 그 화를 낸다는 거는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. 강력하게. 이 사람은 그 요청도 누구한테 안 해봤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지금 그 상대한테만 간절하니까 상대가 잘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겠죠. 그 화를 누구한테 내봤겠어요, 살면서. 그래서 철수 씨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 거지.
비록 폭력을 휘두르든 뭐 협박을 하든 내가 말하면 그래? 야, 난 아닌 것 같은데? 하고 그걸 부인하든 듣잖아, 이 사람은.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라고 표현했잖아요. 자기를.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. 철수가 화를 내든 내 말을 거절하든 내 말에 반응을 해주잖아, 이 사람은. 그게 이 사람한테 안정감을 줄 것 같은데? 그런 것 같아요. 영희 씨는 어떤 유형일까요? 아무래도 혼란의 착으로 보이지 않아요?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다가가기 어렵고 자기를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두렵고 공포적인 경험이 아닐까? 공포에 가까운 경험 같은데요?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늘 혼란함이 있었을 것 같아, 이 사람한테. 과연 난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건가? 좋은 부모님 밑에 크고 있나? 밖에 가서 내 진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난 되는 건가?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. 나는 누구인지, 누가 날 아껴준다는 건 어떤 건지. 그래서 더 철수 씨를 만나는 걸 것 같아요. 왜냐면 철수는 노력한다고 하잖아. 아버지 어머니는 노력한다고 하지 않았잖아. 내가 받던 사랑보다 이건 더 큰 사랑 같지 않을까? 누가 나를 위해 노력해 준대잖아. 그리고 조금의 변화도 있다고 하잖아. 근데 영희 씨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나한테 폭력을 쓰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 안 좋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한 걸까요? 뭔가 아버지가 주지 않은 것을 나한테 준다는 게?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걸까요?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상대가 폭력을 휘두른다면 나도 폭발하는 게 있을 거야. 고요히 대화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야. 자기도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 화가 난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거잖아.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받고 싶다도 말한 적이 없는 사람 같거든요. 내 유일하게 폭발할 수 있는 사람이.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기댈 사람인 거야, 이 사람한테. 얘한테는 내 민낯 보여도 되고 요청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없든 나를 가끔 위협하든 폭력을 휘두르든 현재 이 세상에 내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인 거야, 이 사람한테. 저희가 저번에 혼란형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선생님이 뭔가 폭력을 당해도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해준다는 그런 생생함이 좋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맺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헤어질까요 말까요라고 묻는다는 건 헤어지면 헤어지면 되잖아. 근데 그만만 있는 게 아니라 헤어지기 싫은 마음도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. 그럼 헤어지기 싫은 마음은 뭘까? 결국 내 안에 어떤 욕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놓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나를 때리는 애인을 사귀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를 끌어들인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봐야지. 나는 왜 그 사람을 끌어들여? 왜 그 사람과 만나? 내가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영희 씨가 이전에 연애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전 연애랑 지금 연애의 공통점은 자기가 계속 그 사람을 케어해줘야만 하는 사람들만 만난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하겠어.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. 그동안 받지 않았던 걸 받기 위해서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렬한 것을 자꾸 본능적으로 찾는 거지. 그냥 대충 만나는 관계 말고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결합 관계? 그게 이 사람한테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요? 왜냐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 투명인간 취급이라고 표현하잖아, 이 사람은. 그 느낌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보통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를 상대 안 해준 굉장히 거리감 있는 느낌이거든, 그 말은.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강력한 결합이 될 것 같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는 것 같아. 그리고 자기가 계속 강력해지기 위해서 애쓸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강력해진다는 건 뭐 어떤 면에서?
내가 계속 케어해준다고 했잖아요. 정말 이 사람이 나 아니면 안 될 만큼의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. 그때 뭐 직장도 자기가 구해줬다고 했거든요. 전 애인을 만났을 때.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해줬어. 그러면 애인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라 기대할까, 이 사람은? 의존하고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고 절대 안 떠났으면 하는 관계를 자꾸 기대하는 건 아닐까요? 그러네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 부모한테 못 받은 것을 애인한테, 배우자한테 갈구하고 사는 거야, 계속. 그걸 자꾸 봐야 돼.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핵심 감정이고 내면화이고 결국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거야. 그거를 갈구하고 사는 거야, 우리는. 그러니까 내 취약함을 빨리 내가 알고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를 자꾸 봐야지. 선생님은 영희 씨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나요? 헤어져라 마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겠죠?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한테 가장 가깝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. 근데 너가 정말 최고로 원하는 것을 네가 지금 채우고 있는 것 같는지, 그 사람이어야 되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만 더 잘 채우고 살 것 같은지, 그 사람하고. 그거는 알아야겠죠. 그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친구가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늘 부모가 나를 상대해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해줬던 경험 속에서 상대가 과격하게든 무섭게든 나를 자신의 온 힘으로, 온 몸으로 상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생생하게 채워지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. 그래서 저는 못 놓고 있네요 라고 해야 그게 올바른 자기 객관화와 성찰의 마음인 것 같아요. 저번에 혼란형 애착에 대해서 다룬 컨텐츠랑 함께 이 사례를 보면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요. 너무 어려운 주제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자꾸 우리는 관점을 내면으로 돌리게 하는 거, 나는 어떤지 자꾸 보는 거. 그리고 자기를 알게 하는 것이 건강함, 무엇보다 빨리 잘 사는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엔 정답은 다 자신이 알고 있다. 자기와 대화를 해야 된다.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누구나 어느 범주에든 좀 걸려있다. 약한 혼란의 모습이든 심한 혼란의 모습이든 우리는 다 상처가 있고 어렸을 때 두려웠던 그런 경험이 강렬히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 약간 혼란해지는지 많이 혼란해지는지 많이 그만둬 버리고 싶은지 계속 우리도 다 해당이 돼 있거든. 그러니까 맞아요.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. 나는 어린 시절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냐. 그럴 수 있지. 그런데 이건 있어요. 사람들이 그러면 선생님 왜 어렸을 때가 자꾸 중요하다고 해요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려서 중요한 게 어떤 의미냐면 학교 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. 뭐 도둑으로 몰렸어. 학교에서 막.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큰 트라우마 경험을 했어. 근데 그걸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잘 설명하고 도움받고 그 겪었던 위기를 부모의 개입으로 내가 힘을 얻고 잘 해결하지 못했다면 다시 거꾸로 볼 수 있지. 아, 내 어린 시절에 내 부모가 그렇게 나를 향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살면서 위기는 계속 겪는데 그 위기를 내가 너무 강렬하게 경험했다면 왜 나는 혼자서만 경험한 느낌이지? 왜 아무도 날 안 도왔지? 아니 그 중학생, 고등학생을 왜 아무도 안 도왔지? 왜 부모에게 말 못했어요? 말하면 엄마 아빠 힘들잖아요. 저 그래서 말 못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지각하는 부모는 약한 존재인 거지.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튼튼하지 않았던 울타리였고 뭐 어떤 이유로든 튼튼한 안전기지 속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추정이 다시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살면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어렸을 때 충분히 안정된 경험, 보호받는 경험 속에서 컸다면 그 위기들도 그렇게 평생에 한이 될 정도로 남지 않을 확률이 높다. 어렸을 때 영희 씨의 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. 내가 얘기를 아예 할 수도 없는?
그러니까 엄마는 그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꼼짝 못하고,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뭐 상처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엄마가 보호해준 느낌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보호해주는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나 외롭게 살았으면 상대가 막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나 너 없으면 안 돼 하는 게 그게 그래도 따뜻하게 의지가 되고 이 사람한테는 내 원하는 거 말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일까. 그래요. 정말 돌봄을 받아봐야 알아요.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야. 돌봄이란 거는 폭력이 들어가거나 감정,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따뜻하게 존중해줘야 되는 거거든. 근데 그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. 막 못되게 말하고 회사에서 상사가 막 진짜 막 엄청 못되게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. 나니까 해주는 거라고. 근데 그럼 헷갈려 상대방이. 돌봄 못 받은 사람은 헷갈려.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욕을 해주시고 애정을 베풀어서 혼내시는 거구나.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. 맞아요. 근데 내가 계속 말하는 건 말이 답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. 행동에서의 막 시옷자 들어가고 욕하면서 나 화내는 거 아니다. 나 원래 욕이 거칠어. 뭐 그거 화내는 거야. 행동이 답이잖아. 우리 눈빛만 봐도 알잖아.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인지. 행동과 눈빛이 답이지 말이 답이 아니야. 참 안타깝지 사실. 절대적인 존중, 예뻐해주고 나를 보고 막 웃어주고 이런 거를 내가 어린 시절에 많이 받아봤으면 분명히 알 거거든. 근데 우리가 받아보지 못해서 헷갈린 거고 고민하는 거지. 근데 아무튼 영희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내 마음을 봐야 답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래 아무튼 외국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분이 진짜 마지막에 너무 감사하다. 이렇게 자기가 사연이 채택돼서 자기를 이렇게 같이 고민해 준 게 너무 고맙다고 한 게. 그거 진짜 슬픈 것 같아. 자기. 맞아.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는. 아무하고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여튼 외국에서 이렇게 채택이 돼서 기쁘다. 그 말이 생각이 나네.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었던 것 같아. 그치. 안 돼요, 안 돼. 싸워. 네. 나 이게 지금 늙어서 눈물이 나는 거야. 이거 아니야, 너 아니야. 예. 그래요. 여기서 끝내요. 더 취해지지 맙시다. 알겠습니다. 예. 아무튼 사연을 네. 적어주시면은 아프리카에서도 올 수 있어요. 네. 꼭 적어주세요. 링크를 남겨놓을게요. 댓글에.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사연이든 영상이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답 주세요 하지 마시고 골고루 보세요. 다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. 예, 골고루 보시고 그래도 내에겐 답이 없는 것 같다. 그럴 때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구체적으로. 예. 그래도 뭐 몇백 장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A4 반장 넘지 않게 자세히 최대한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해 써주세요. 현재 무엇이 어려운지 한 장 A4 반장 넘으면 안 돼요. 안 읽을 거예요. 예. 그 영상 끊길 것 같네요. 아무튼. 예, 알겠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좋은 일 하십니다. 예.